자, 이 단원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는 식을 세우는 과정만 설명을 해줄 거고, 식을 세우고 나면 그 이후에 식을 정리해서 해를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계산 실수하지 않게 잘 해볼게요. 문제 보면 희중이는 반대양 농구 시합에서 2점짜리 슛을 3점짜리 슛의 2배보다 5개 더 많이 넣어서 총 52점 득점했대. 이때 우리가 3점짜리 슛을 X개 넣었다라고 하면은 2점짜리 슛은 몇 개를 넣었냐면 3점 슛의 2배보다 5개를 더 많이 넣었대. 그럼 그렇게 우리가 얻은 점수라고 하는 건 2점짜리를 몇 개? 2x 플러스 5개. 2점짜리에서 요만큼의 점수를 얻는 거고요. 3점짜리는 x개, 3x만큼 점수 얻었겠죠? 요거 합쳐서 52점이다. 해는 찾아보세요. 자, 수학체험전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100명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결과 그 중에 60명만 합격을 했대요.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고 합격자 평균보다 20점 낮고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5점이 낮았대. 최저 합격 점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저 합격 점수를 X점이었다라고 하면은 100명의 평균 점수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 평균보다 최저 합격이 2점 낮으니까 최저 합격보다 2점 높겠죠. 또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이제 최저가 20점 낮았으니까 합격자 평균은 20점 높은 거고요. 불합격자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점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불합격자 점수의 2배보다 5점 낮은 게 최저 합격 점수래. 마이너스 5를 우변에 이항시키면 이 A는 X 플러스 5고요. 따라서 A는 양변 2로 나눠서 2분의 X 플러스 5겠지. 그러면 불합격자의 평균이 2분의 X 플러스 5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점수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응시한 사람들의 전체 점수의 합을 응시한 사람들의 명수로 나눠준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점수의 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다가 명수만큼을 곱한 애가 되는 거야. 합격자 몇 명이냐면 60명이래. 그럼 여기서 합격자의 점수의 이제 합격자 점수들의 합은 평균인 x 플러스 20에 명수 60명 곱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불합격자의 점수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불합격자의 평균이 2분의 x 플러스 5니까 여기에 불합격자의 명수 전체 100명이 응시했고 60명이 합격이니까 40명이 불합격이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약분시켜버리면 20 남으니까요. 20 곱하기 x 플러스 5구나 하고 알았어. 그렇다면 최종식으로 100명의 평균은 x 플러스 2인데 요건 어떻게 됐냐면 합격자 점수의 총합과 불합격자 점수의 총합을 더한 다음에 전체 명수인 100명으로 나누어서 찾은 거예요. 이제 이 식을 풀어서 답을 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 8, 세로 길이 6, 높이 h인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부피가 138이었대요. 이 물통의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1cm로 일정하대. 그러면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옆에 두께 1, 옆에 두께 1이 빠지니까 가로 길이는 6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을 빼줘야 되는 거야. 여기 세로 길이는 4가 돼야 돼. 두께만큼 빼서. 높이는 밑면에만 두께가 있지 뚜껑 쪽에는 없기 때문에 높이는 h-1이 되는 거야. 물에서는요. 따라서 물의 부피다라는 건 기둥의 부피니까 밑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의 높이인 h-1을 곱해서 부피 138이 되었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고요. 이거 풀어서 답은 내보세요. A회사에 복사기를 임대하면 매달 기본요금 3만 원에다가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1000장을 초과하면은 20%를 할인해준대. 20% 할인해줬다는 건 우리가 80%만큼만 돈을 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제 돈을 42,720원을 냈을 때 몇 장 복사했나요? 하고 물어본 거고요. 그럼 우리는 X장을 복사하였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얘는 1000장보다 이제 많은 양을 우리가 초과를 하고 이제 복사를 한 거야. 그럼 돈은 얼만큼 내야 되냐? 매달 기본 요금인 3만 원에다가 더하기 6원씩 1000장까지 낼 거고요. 1000장 초과한 양은 얼마가 되냐면 전체 X에서 1000장을 뺀 거만큼이 1000장 초과한 양이겠죠. 그런데 걔네들은 일단 6원씩 내는데 80%만큼만 돈을 낼 거니까 0.8을 곱해주면 되고요. 이 돈이 42,720원이다 라는 거야. 식 정리해서 답을 내보세요. 어느 중학교의 작년 학생 정원이 380명이고 올해 내년의 정원 변화가 다음 표와 같대요. 내년의 학생 정원이 작년에 비해 29명 감소했을 때 내년 남학생 정원 구하세요라 그랬고요. 일단 작년에 남자애들이 X명이었고 그럼 여자애들은 380 마이너스 X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올해 애들은 몇 명이 된 거냐면 일단 남자애들은 작년 X명에다가 5% 증가하니까 0.05X만큼이 증가해서 1.05X명이 된 거고 여자애들은 380 마이너스 X명이었는데 10% 감소 빼졌대. 10%니까 0.1에 380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근데 얘는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0%가 감소했다? 그럼 90%가 남은 거겠죠. 여기다가 0.9를 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전개해주면 342 마이너스 0.9x가 돼. 이게 올해의 학생 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올해보다 10% 감소한대 남자는. 그러니까 10% 감소면 90%가 남는 거라 그랬지 방금. 따라서 올해 애들의 90%가 남는 게 남학생. 여학생은 올해와 같으니까 342 마이너스 0.9x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합쳤을 때 올해의 정원인 건데요. 작년에 비해 29명이 감소한 거니까 내년에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5 x 곱하기 0.9에다가 칸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밑에 쓸게요. 이제 내년의 학생 수는 1.05x 곱하기 0.9라는 남학생 수에 342-0.9x라는 여학생 수를 더했더니 380명보다 29명이 감소한 351명이 되더라. 그런데 일단 요걸 풀면은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작년 남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답으로 쓰면 안 되고 내년 남학생 정원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계산해서 x를 요식에 대입해서 꼭 답을 끝까지 내줘야 해요. 계산은 해볼게요. 현영이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는데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고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과자가 한 개에 X1이었다라고 생각하면 6개를 사면 6X1이 필요했는데 660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660원 뺀 거만큼이 지금 찬영이가 가진 돈인 거야. 또 4개를 사면 4X1을 낼 건데 460원이 남으니까 이걸 갖고 있겠지. 또 요만큼이 찬영이의 돈이 될 거예요. 찬영이의 돈은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갑자기 막 1,000원, 2,000원 되고 그러지 않았겠죠. 얘네들은 돈이 같다 라고 해서 과자 한 개의 가격을 산 다음에 그러면 이건 계산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4x를 좌변에 이항시키면 6x-4x는 460에 마이너스 660 이항돼서 이렇게 넘어올 거고요. 그럼 2x는 더해주니까 1120 될 거고 따라서 x는 560.
과자 하나 가격이 560원이야. 그럼 지금 찬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냐면 요 우변식으로 써볼게요. 찬영이의 돈은 4 곱하기 560 더하기 460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찬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 계산해주면 2,700원이야. 여기서 과자 5개를 산다라고 하면은 과자 5개의 가격은 560 곱하기 5이기 때문에 2,800원이야. 근데 찬영이는 2,700원 갖고 있잖아. 돈이 어떻게 해요? 100원이 부족하지. 그래서 100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체크하세요 라는 문제야. 한번 잘 생각해서 스스로 다시 풀어보세요. 흰색과 빨간색 페인트가 A용기에는 1대7 비율, B용기엔 5대3 비율로 있고요. A와 B용기 페인트를 모두 섞어서 흰색, 빨간색 비율을 3대4 비율로 섞어가지고 700g 만들었대. 그러면 지금 섞은 거는 흰색이 섞어 있는 거에는 최종적으로 흰색 얼만큼 있냐면 전체 700g 속에 3대4 비율 중 3만큼 있는 거니까 7분의 3만큼, 즉 300g 있다는 거고, 빨간 페인트는 그러면 700 곱하기 7분의 4일 거니까 400g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A 용기에 페인트가 Xg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B 용기에는 페인트가 몇 개 있었겠어? 합쳐서 700 만들었으니까 700 마이너스 Xg 있었겠죠. 그럼 여기에 식은 하나로만 세우면 되는데 흰색 페인트의 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흰색은 A 용기의 1대7 비율 중 1만큼 있으니까 X라는 전체 용기 속에서 8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만큼 흰색이었던 거야. 거기에 B 용기에는 700-Xg의 양이 있었는데 5대3 비율 중 5만큼이 흰색이니까 8분의 5만큼이 흰색이었겠죠. 그럼 요거 섞어서 흰색 몇 개라고? 300g이라고요. 요거를 풀면은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만약에 저 식이 싫어. 난 빨간색이 좋아서 빨간색으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빨간색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1대7 비율 중에 7만큼 빨간색이 있는 거잖아. A에. 따라서 8분의 7 X만큼이 A에 담긴 빨간 페인트가 되는 거고요. B에 담긴 빨간 페인트는 5대3 비율. 8개 중에 3개만큼 있는 거지. B 양은 700-X니까 요건 더해서 400이 될 거잖아. 두 식 중에 어떤 식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를 풀면은 무조건 X가 나오니까 둘 중 하나 골라서 풀어볼게요.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로는 1시간, B로는 2시간이 걸리고 가득 찬 물을 C로 모두 빼는 데는 4시간이 걸린대. A, B로는 모두 물을 넣으면서 동시에 C로만 물을 빼낼 때 가득 채우려면 몇 분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X시간 동안 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분으로 물어봤지만 A는 일단 1시간 동안에 가득 채우니까 1만큼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럼 B는 2시간 만에 다 넣으니까 1시간 동안에는 2분의 1만큼 넣겠죠. C로는 물을 빼내니까 마이너스인 건데 4시간 만에 1만큼 전체를 빼니까 1시간 동안에는 4분의 1만큼씩을 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X시간 동안 물을 넣고 뺐다라고 생각하면 A로는 1 곱하기 X만큼 물이 들어갈 거고 B로는 2분의 1 곱하기 X만큼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C로는 빠지는 거야. 4분의 1 곱하기 X만큼. 그랬을 때 가득 채우니까 는 1 해서 X를 찾으면 당연히 분수가 나올 거야. 그럼 그 분수를 보고서 얘는 과연 몇 분이었을까? 지금 X의 단위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를 분으로 바꿔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두 섬 A, B 사이를 속력이 시속 5km인 보트를 타고 왕복했더니 5시간이 걸렸대. 강물이 A에서 B를 향해 시속 3km로 흐를 때 A, B 사이 거리 물어봤고요. A 섬이 있고 B 섬이 있는데 요 사이 거리를 우리가 몰라. X킬로미터야. 강물은 A에서 B를 향해서 물이 시속
3km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A에서 B를 향해서 갈 때는 배 속력인 시속 5km에다가 물도 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합쳐져서 A에서 B로 갈 때의 속력은 시속 8km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B에서 A로 올 때는 이렇게 갈 때 나는 왼쪽으로 A 쪽으로 가고 싶은데 물이 B 쪽으로 흐르잖아. 저 산만큼이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따라서 B에서 A로 갈 때의 속력은요. 시속 2km가 돼요. 5 빼기 3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거속시에서 거리, 속력, 시간의 비율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저 거리 x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갈 때 거리로 두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시간으로 해서 속력분의 시간이 거리잖아. 그럼 A에서 B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x일 거고요. 더하기 B에서 A로 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로 시간을 해서 왕복 5시간, 총 5시간 걸렸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버리면 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와 동시에 출발했대. 거북이의 총 경주 길이는 2km. 그러면 토끼는 2.2km인 2200m겠죠. 거북이는 분속 15m로 토끼는 거북이 속력의 2배로 달렸는데요.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잤대. 그리고 결승점으로 왔을 때 결승전에 이미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있었다면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을까요?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얘예요. 속력의 단위가 지금 분속 미터지. 그러면 항상 이 속력의 단위에 맞춰서 식을 세워줘야지 가장 쉽게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생각을 할 거고요. 토끼가 몇 분 동안 잠을 잤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토끼가 X분 동안 잠을 잤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식을 세우기를 지금 거북이는 2km 갔다 그랬으니까 2000m만큼을 움직인 거고 토끼는 200m 뒤에서 출발했으니까 2200m를 걷고 있는 거지. 근데 거북이의 속력은 분속 15m니까 거북이가 결승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토끼가 그 2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220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의 2배인 30, 분속 30으로 간 거야. 속력분의 거리 2200이 되는데 잠을 잔 시간까지 더해줘야 돼. 근데 토끼보다 거북이가 5분 먼저 도착했으면 토끼가 간 시간보다 거북이는 5분 더 빨리 5분을 빼줘야 토끼와 거북이 시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풀어서 답이 얼마인지 구해주면 되겠죠? 은정이랑 영철이가 2.3km 떨어진 지점에서 은정이는 분속 55m, 영철이는 분속 60m. 따라서 이 거리 먼저 2300m로 고쳐놓고요. 마주보고 걷고 있대. 마주보고 있어. 그럼 은정이가 여기서 출발하고 영철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쳤을 때 전체 떨어진 거리는 2300m가 되고요. 은정이는 영철이를 향해서 분속 55m로 영철이는 은정이를 향해서 분속 60m로 걷고 있어요. 동시에 출발했대. 근데 은정이랑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가고 있어. 또 강아지도 있대요. 강아지는 분속 200m로 가서 영철이를 만났대. 만났다가 영철이 만나면 다시 은정이 쪽으로 갔다가 은정이 만나면 다시 영철이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는 얼만큼 뛰었나요?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시간을 은정이랑 영철이가 X분 후에 만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은정이가 걸어간 거리랑 영철이가 걸어간 거리는 똑같겠죠. 따라서
우린 요 x를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은정이가 걸어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55x고 영철이가 걸어간 거리는 60x인데 얘네가 은정이가 오고 영철이가 와서 어딘가에서 만났으니까 둘의 거리 합을 더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2300m가 되는 거야. 더해주면 115x가 2300m이기 때문에 우리는 x가 20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20분 동안 걸었잖아. 20분 만에 만났잖아. 그럼 이 강아지는 얘네가 만날 때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몇 분 뛰었겠어요? 똑같이 20분 뛰었겠죠. 그럼 강아지가 뛴 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강아지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2000m가 되고요.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2km가 이런 일에 그쵸? 네, 200 곱하기 20이니까 4000m였을 거고요. 이것은 킬로미터로 고치면 4km겠지? 강아지는 4km 뛰었다 해주는 거야. 길이가 3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붙여나가는데 7번째 도형의 둘레 길이가 364이다. 이때 x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변의 길이가 몇 개 있어. 한 변 길이 옛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변 한 개짜리가 네 개 있는 상황. 두 번째 도형은 보면은 봐봐. 변 두 개짜리가 하나, 그쵸? 둘, 보여요? 색깔이 초록색이라 잘 안 보이나? 잘 보세요. 봐봐요. 하나, 요렇게 두 개지? 그래서 요렇게를 하나로 칠게. 두 칸을 하나로 치는 거예요. 요 위에 셋, 여기도 넷. 이게 둘레잖아. 지금 편 두 개짜리가 몇 개 있어? 네 개. 세 번째도 봐봐. 세 번째는 한 변이 변 세 개짜리 됐거든? 이쪽 왼쪽 하나, 위에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합쳐서 요걸 하나로 치고요. 아래도 하나, 둘, 셋 해서 얘는 변 세 개짜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있는 거예요. 규칙이 첫 번째에는 변 한 개짜리가 4개, 두 번째에는 변 두 개짜리가 4개, 세 번째에는 변 세 개짜리가 4개. 그렇다면 일곱 번째에는 변 7개짜리가 몇 개? 4개. 그치? 한 변의 길이가 몇 개? 얼마? 3x 플러스 1이고요. 요거 7개짜리가 4개 있는 둘레. 그것이 364입니다. 한 거고요. 이 식을 풀어내면은 x가 얼마인지 찾겠죠? 캠핑을 간 학생 23명이 아침조, 점심조, 저녁조 3개조로 나눠서 식사를 담당을 하겠대. 아침조는 점심조보다 2명이 더 적고 저녁조는 점심조보다 1명이 더 많을 때 저녁조 학생 물어봤는데요. 기준을 지금 점심조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심조가 X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침조는 점심조보다 2명이 더 적고요. 저녁조는 점심조보다 1명이 더 많지. 얘네들이 지금 총 23명. 점심조 더하기, 아침조 더하기, 저녁조가 23명. 여기서 다 풀어서 X 얼마야? 끝내는 게 아니라 역시나 답은 뭐 찾는 거예요? 저녁조. X 플러스 1을 답으로 써줘야 돼. 자, 이렇게 도형에 대한 문제 잘 풀어줘야 되는데요. 가로 길이가 80, 세로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점 P가 꼭지점 C에서 출발해서 몇 초 2cm의 속력으로 시계 방향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대. 그럼 얘는 몇 초 2cm라는 건 1초에 2cm 같다는 거고요. 그럼 x초가 지나면 이 x만큼 같다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C에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쭉 움직이다가 여기 A, B 위에서 멈췄대. 그러면 여기 빨간색을 잘 보세요. 요렇게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2x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만큼 길이는 60이고요. 요만큼 가로 길이는 80이지. 그럼 우리가 AP 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전체 2x에서 60과 80, 140을 뺀 만큼의 길이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 됐어요? 이게 AP 길이야. 그러면 이 도형은 여기랑 여기가 평행한 사다리꼴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
넓이식은 AP 길이가 윗변, 아랫변이 60, 거기에 곱하기 높이 80을 2분의 1로 나눈 것. 이것이 24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한번 식을 끝까지 풀어볼게.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은 일단 얘랑 나눠서 40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아예 40으로 나눠버릴 거야. 40으로 나눠버리면 요렇게 나눠서 62가 되고요. 따라서 좌변은 얘만 남아. 2x-80이 62고 2x는 마이너스 80이 이항돼서 플러스 80 되니까 142고요. 따라서 x는 71이야. x가 뭐였어? x초였죠. 따라서 p가 움직인 시간은 몇 초? 71초다. 그럼 1번에서 AP 길이 물어봤는데 AP 뭐였어요? 얘잖아요. 2x-140. 따라서 1번에 있을 AP 길이라는 것은 2 곱하기 71 마이너스 140으로 142 빼기 140이니까 2다. 이렇게 두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시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벌의 수를 구하세요라 그랬어요. 그럼 벌의 수가 벌이 x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벌떼의 5분의 1은 카담빛 꽃으로 3분의 1은 시리도라 꽃으로 그들의 차이를 3배한 수의 벌들은 협죽도 꽃으로 날아갔다네.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았대. 그 한 마리가 캐디카 향기에 도취되고 2명의 아름다운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카담빛 꽃으로 간 애들, 시리도라 꽃으로 간 애들, 그리고 협죽도 꽃으로 간 애들을 전체에서 빼주면 나머지가 몇 마리? 한 마리. 그쵸? 자, 전체 x만인데 그들의 5분의 1마리. 5분의 1 x는 카담빛 꽃으로. 그들의 3분의 1은 시리도라 꽃으로. 그들의 차, 즉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인데요. 3분의 1이 더 큰 수니까 3분의 1 x 마이너스 5분의 1 x 이 차이를 3배한 애들은 협죽도 꽃으로 간 거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캐디카 향기에 도취돼서 허공으로 갔대요. 그럼 얘네들을 다 합치면 몇 마리 돼야 돼? 벌의 수인 x마리가 되어야 하겠죠? 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A 열차 길이는 360m, B 열차 길이는 200m고요. 두 열차가 어떤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A는 30초, B는 25초. 속력 같을 때 속력 구하시오라 그랬고요. 완전히 통과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길이 이렇게 있을 때 철교는 요만큼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철교는 이제 다리야. 기차가 이렇게 왔어. 기차 앞부분이 조금 앞으로 이제 와서 요만큼 올라오면은 철교 위에 올라왔지. 이때부터가 이제 통과하는 걸 재는 건데요. 만약에 얘가 철교 길이만큼 움직였으면 기차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야. 완전히 통과한 건가요? 아니지요. 그럼 얘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가 어떻게 돼야 돼? 뒷부분까지 다 철교 밖으로 나가야 하겠죠. 그러면 요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냐면 앞부분을 기준으로 길이 재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요. 얘는 바로 철교의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해준 이만큼 움직여야 완전히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철교의 길이를 모르잖아. 철교의 길이를 x미터였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통과하는데 A가 가야 되는 거리는 360 플러스 x고요. B가 가야 되는 거리는 200 플러스 x야. 거리를 움직인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의 속력이 같습니다 했으니까요. 같습니다 하면 되고요. 얘는 풀면 x가 뭐가 나와? 철교 길이가 나오죠? 하지만 구하는 건 열차의 속력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운 식이 열차의 속력식이니까 구한 x를 좌변에 대입하든 우변에 대입해서 속력을 구해야 돼. 12%의 소금을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퍼내고 같은 양만큼 그냥 물을 넣고 6% 소금물을 섞었더니 8% 소금물 450g이 되었대.
이런 소금물이 상황이 막 복잡해 보이면 비커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해요. 지금 12%짜리 소금물 300g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금물을 뺐대. 그럼 빼낸 애는 똑같이 12%짜리 소금물이었겠죠. 그걸 Xg 뺐어. 근데 여기다가 맹물 같은 양만큼 Xg을 섞었어. 거기에 6% 소금물 약간 섞었더니 8% 소금물 450g이 됐대요. 소금물의 양을 살펴보면 300에서 X가 줄었다가 다시 채웠으니까 여기까지 300g이지. 거기에 6% 섞어서 450g이니까 6%짜리는 150g 있었습니다 하고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소금의 양을 생각해야 되는데 식을 생각하면 일단 소금물의 농도식은 뭐냐면 소금물의 양 속에 과연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 백분율로 나타내겠다 하는 게 농도야. 그럼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 소금의 양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얘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되거든. 이런 소금물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줘야 돼. 물을 붓거나 서로 섞거나 해도 거기에 녹아있는 소금 양은 변하지가 않잖아. 그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 12%짜리의 소금물 속에는 소금이 얼만큼 있었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만큼 있었는데 12%짜리 Xg을 빼냈지. 그럼 저 속에도 소금이 있었을 거잖아. 그럼 소금이 줄어들었겠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만큼이요. 물에는 소금이 없죠. 얘는 없어. 거기에 더하기 6%짜리에 150g만큼 6% 150g 속에 있는 소금이 있었을 거고 얘네들을 다 모았더니 뭐가 됐어요? 8%짜리 450g 속에 있는 소금이 된 거야. 이 식을 풀면 퍼낸 소금물의 양인 X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문제 두 번째에서는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 양 물어봤잖아. 퍼낸 애는 요만큼이죠? 그 속에 있던 소금량 누구였어? 100분의 12 곱하기 X죠? 요거 계산해서 답 내주면 돼.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들 때 220개의 성냥개비를 모두 이용하면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이거 규칙을 잘 찾아서 성냥개비의 개수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잘 생각을 해보면 1단계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성냥개비의 개수를 세보면 16개가 있거든? 근데 2단계를 하면서 추가된 애는 누구냐면 얘 6개가 추가됐어. 그쵸? 3단계 가면서도 얘 6개가 또 추가되고 있네.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1단계에는 16에다가 6개를 0번 추가한 거지. 2단계는 16개에다가 6개 한 번 추가했고요. 3단계에는 16개에 6개 두 번 추가했어. 추가되는 양이 단계의 수보다 한 개씩 작지. 따라서 X 단계에 있는 성냥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16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1개가 되고요. 이것이 220개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